안녕하세요, 신상훈입니다. 어떤 전자회사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명이 한 조가 돼서 임원들 앞에서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이 끝나갈 때쯤 말이 없던 한 상무님이 입을 열었죠. 만약에 당신이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괴한이 달려들어서 뒤통수를 몽둥이로 가격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폭력으로 인해 당신이 잃어버렸던 한쪽 눈의 시력을 되찾게 되었다면 과연 당신은 그 범인을 잡아서 경찰서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맙다고 살해를 하고 풀어주시겠습니까? 5명의 구직자들은요, 각각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아무리 내 병을 고쳐줬더라도 강도는 강도니까 경찰서로 끌고 가야 됩니다. 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죠. 그리고 나중에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경찰서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앉아있던 한 구직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저는 시력이 안 좋아서 눈에 대한 고마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눈을 뜨게 해줬다면 은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살해를 하고 그냥 풀어줘야죠. 시험 결과는 마지막 청년을 제외하고 모두 탈락을 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다른 전자회사로 이직을 해서 임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면접되면 자기가 받았던 이 질문을 그 구직자들한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고요? 제 친구거든요. 야, 너 왜 그 질문 왜 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그 질문 받았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거든. 그래서 나도 그걸 똑같이 한번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럼 그 답이 뭐냐, 답이? 그랬더니 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답 없어. 답이 어디 있겠니?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알아보는 거야.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인지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제는 답이 뭔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 여러분이 지원하신 회사가 과정을 중시하는 회사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또 결과를 중요시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아마 그 대답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정답만 한다면 합격은 쉬워지겠죠. 정말 요즘은 취업이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 면접이 아주 중요한 세상이 됐고요. 그래서 취업을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도 받고 또 스피치도 배우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중심.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당락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말솜씨를 좋게 하려면 글솜씨를 배워야 하고 인성도 고쳐야 되고 태도나 버릇도 손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도요, 태어나자마자 의사 선생님 엉덩이 딱 때리고서 처음 거울 본 순간 그냥 다시 태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꿋꿋하게 이 얼굴로 버티고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꾸면 돼요. 바꾸면. 저도 그래서 얼굴에 요즘 좀 손 좀 대고 있어요. 이렇게 촬영하는 날은 살짝 그 비비크림도 좀 바르고 눈썹도 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그 취업에 적합한 말을 하실 수 있게끔 조금씩만 바꾸면 돼요. 조금 바꾸면. 자, 바꾸는 방법, 취업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당신의 말을 취업 면접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방법은 그게 뭐냐면 맞춰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은요, 내가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얘기해. 너 선생이잖아. 취업 면접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방법이 뭐야? 이러고 그냥 입만 딱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본인 스스로 지금도 제가 왜 뒤로 이렇게 껄떡했냐, 이런 것도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이 뒤가 좀 낮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떨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why, 왜, 이거예요. 참 why라는 단어는 재밌지 않아요? 한국말로 해도 why, 왜, 그리고 영어는 why, 합치면 왜. 본인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솜씨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란 질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왜 말을 잘해야 하지? 왜 난 면접을 잘 봐야 하지? 왜 난 일을 해야 하지? 왜 난 이 회사에서 면접을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취업 면접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왜 말을 잘해야 할까요? 사실 더 근본적인 이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태어났니?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았다면 다른 고민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사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 아빠의 참을 수 없는 욕정에 의해서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삶이 좀 재미없잖아요. 근본적인 고찰을 좀 하셔야 돼요. 왜 태어났나? 근데 이런 거는 철학의 영역이에요. 철학. 철학에서 그런 건 많이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는요, 말이 이게 길어지는 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지 않게, 그래, 왜 말을 잘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태어났나부터 시작하는 거는 그냥 강의 끝나고 여러분이 집에 가시는 길에 그냥 천천히 생각하시고, 왜 말을 잘해야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원시 시대에는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돌도끼하고 근육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다가 말, 글 이러는 게 생기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이 수단이 생긴 거죠. 봉건 사회에는요,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어느 집안에 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 다 알아요. 그 아랫마을에 사는 그 동길이 말이야, 애가 아주 글러먹었어.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야. 근데 저 윗마을에 이쁜이 있잖아. 얼굴만 이쁜 게 아니야. 마음씨도 고와.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집안이었으니까 말 안 해도 잘 알았죠. 그러다가 근대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이제 왕래도 없어지고 또 많은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구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네 집 자식이야? 그 성이 뭐야? 어느 학교 나왔어? 직업이 뭐야? 자신을 둘러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평가받는 시대. 그게 이제 근대 사회죠. 그러다가 이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는요, 이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학교 나온 게 뭐가 중요해요? 성이 뭔 게 뭐 중요해요? 김씨 이신 다 양반이에요? 아이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 그 성을 갖게 되면서 자기 주인 성 따랐다고. 김씨네 집안의 노비는 그냥 개똥이에서 김개똥이 된 거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 맞는 거예요. 머슴 씨가 누구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쨌든 이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선 이 표현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는 묵묵히 사람만 잘 치료해주면 최고의 명의 화타야 화타 이런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요즘에는요 방송에 나와서 말 잘하는 의사가 명의인 줄 압니다. 주방에서 칼만 잘 쓰면 맛만 잘 내면 그런 좋은 요리사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방송에 나와서 입담이 좋아야지만 그 식당에 손님들이 미어 터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뭐 백주부의 음식 솜씨가 최고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빅마마의 음식 맛이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그 말솜씨 이것 때문에 음식이 진짜 맛있게 느껴져요. 우리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는 거 그거는 음식 솜씨라기보다 이제는 말솜씨예요. 말솜씨.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더라도 말을 잘하지 못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짱, 몸짱, 배짱 다 소용없어요. 예전엔 말짱. 안 그러면 말짱 꽝입니다. 왜 말을 잘해야 하지는 표현이 중요한 시대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난 면접을 잘 봐야 하지? 그 스펙이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다고 제가 과거형을 쓴 데 주목하세요. 이제 스펙은 개나 줘버려. 개나. 미안합니다. 제가 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스펙에 목매지 말라는 겁니다. 또 솔직히 이 스펙이라는 단어는 영어도 아니에요. 영어도.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미생이란 드라마 보셨죠? 전 지금도 그 미생이란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막 계속 보고 그랬어요. 웹툰으로 나오는 거요. 그 장그래는 그 스펙이 무지 딸리던 친구였어요. 그러나 그의 말투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요. 뭐 물론 작가가 써준 거고 원작이 있지만 끝내주는 한마디. 가슴에 팍팍 닿는 그런 명언이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끝이 정해진 길. 그래도 아직 1년이나 남았잖아. 같이 걸을 수 있는 길.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긍정의 힘으로 극복한 장그래가 이 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더 힘차게 정규직 사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그 인사할 때 막 속에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출화물을 싣고 인도양으로 가던 배가 홍콩 근처에서 배에 구멍이 났다는 응급 상황을 듣고서 모두 다 막 우왕좌왕하고 그럴 때 장그래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배에 구멍이 났으면 떼우면 되지 않나요? 자, 야,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았던 강대리를 웃게 만들었던 그런 대사입니다. 씩 웃으면서 정답은 모르지만 해답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장그래 씨처럼요. 참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인간미 없어 보이던 강대리가 가서 그냥 끌어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인간미 있어 보이더라고요. 회사는 이제 판에 박힌 정답만 아는 사람보다 답답한 시대에 뻥 뚫어줄 해답을 찾아줄 직원 바로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줄 시간이 바로 면접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면접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왜? 난 이 일을 해야 하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방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요. 뻔한 답을 말합니다. 자, 당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일을 왜 하는 겁니까? 돈 벌려고 하지요. 그렇게 뻔한 대답만 하니까 당신이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아프세요? 내 말이 그렇게? 그럼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아픈 데 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은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과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한다. 두 번째, 자기 발전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솔직히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요, 뭐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수작이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첫 번째,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목적은 돈인데, 아유 내가 왜 일을 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돈만 있으면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초딩들 입에서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네 재벌이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 노력을 안 해요. 저는요 저 구세주보다 좋은 건물주 할래요. 건물주.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돈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이러니까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없어서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고 알바자리 들어가도 오래 못하고 일하기 싫어서 뛰쳐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보상으로 돈을 받는다고요. 이 말은요. 나도 사실 어떤 책에서 본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해준 보상으로 돈을 받는다. 이걸 내가 50이 넘어서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20대 때 이 문장을 읽었더라면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나는 돈을 벌려고 코미디 대본을 썼습니다. 솔직히 반성합니다. 돌이켜보면 결코 즐겁게 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시엔 그렇게 얘기했죠. 야, 난 참 일하는 게 즐거워. 사람들 웃기면서 돈도 벌고 하하하하. 전부 뻥이에요. 뻥. 솔직히 글쓰기 싫어했고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마감날까지 그냥 간신히 데드라인을 지킨 거예요. 데드라인이 뭐야? 넘기면 데드 아니야 데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쓰고 괴로울 때는 통장 쳐다봤어요. 야, 돈 들어오면 좋다. 돈 들어오면 좋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저도 코미디 원고를 쓴 거죠. 만약에 내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어서 그래서 제가 그에 따른 보상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더 재밌게 글을 썼을 거예요. 아, 오늘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재밌게 해줘야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청률도 올라가고요. 저도 인기를 끌었을 테고 원고료도요. 자연스럽게 높아졌겠죠. 당신이 일을 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서 그에 따른 보상으로 받는 게 돈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난 이 회사에서 면접을 봐야 하지? 하고 많은 회사들 중에 왜 여기야? 이걸 모르면요. 면접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무지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긴장도 돼요. 빨리 이 자리 뜨고 싶습니다. 화장실만 막 들락날락해요. 이 회사에서 면접 보는 이유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회사가 당신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면접에 응하세요. 당당하게. 야, 내가 뭐 필요해서 이 회사 온 줄 알아? 니들이 나를 필요로 했잖아.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장 흔히 듣는 면접관의 질문 아세요?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나요? 돈 벌려고요. 직업이 필요해서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말고 돈 더 주는 곳으로 가보세요. 저는 꼭 붙어야 합니다. 이번에 99번째 면접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다음은 100번째가 되겠네요. 나가보세요. 네, 제가 이 회사에 오는 이유는요. 바로 앞에 살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이 편해요. 절대 지각은 안 할 겁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지각하던 친구가 생각나네요. 그 친구 학교 앞 문방꽃집 아들이었어요. 아들. 다음. 면접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지원자들은 자기 생각만 합니다. 자기가 뽑혀야 되는 이유를 108가지나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회사는 당신을 떨어뜨려야 되는 이유를 109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뽑혀야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회사가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당신이 회사의 빈틈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한다면 회사는 당신을 채용할 것입니다. 자네는 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나?
네, 제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참 좋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 제품 우유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요. 그런데 하루는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기려고 들어갔는데 대응하시는 분이 너무 사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홈페이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뭐 글 남기고 가는 분들이 많던데 그런 분들은 정말 고객 중에 고객이거든요. 특히 항의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 부분만 잘 처리해드리면 그런 분이 정말 최고의 고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블로그라든가 개인 카페를 잘 운영했기 때문에 댓글이나 뭐 소비자 상담에는 소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당연히 합격시켜주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말이야, 우리 회사 홈페이지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는데 저런 친구 써야 되겠구만. 게시판 그냥 확 폐쇄해버릴까 했는데 저런 친구가 들어올 수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채워주겠다고 하면 회사는 그런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그 친구가 게시판 들어가서 막 그냥 막 항의했던 그 지원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럼 어때요? 이미 난 사원증 받았는 걸. 왜 말을 잘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면접관은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기 전까지는요, 당신의 그 뛰어난 능력을 이제 말로 보여주세요. 말로 홈런을 치세요. 감사합니다.